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전일 짚어봤던 종목 리뷰로 오늘 달릴까 말까 또 한 번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 수혜주와 관련해서 KG ETS를 소개해 주셨어요. 전일 인기 검색 상위에도 랭크가 될 만큼 전일 핫했는데 네. 한번 가격 전략 다시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종가 관리가 좀 들어가줬었는데 네. 오늘 좀 소폭 하락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좀 갭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가선 부근대에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약간의 좀 약세의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좀 글로벌 증시가 좀 견고한 가운데 지금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좀 이제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이 나오준 이후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기대가 컸었던 또 이제 반도체 섹터와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좀 변동성은 좀 일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소비재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KG ETS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폐기물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좀 앞두고 여름 관련 대표 수혜주로 또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올해가 이제 좀 예년에 비해서 이제 역대급 무더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작년에 버금가는 뭐 태풍이라든지 장마 또 그리고 이제 기후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상청에서 발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장마와 태풍의 폐기물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도 가장 또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고순도 사원화동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한데 중국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또 수익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전일의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고 있지만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라인대인 1,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1,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8,3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8,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ETS 가격 전략 다시 짚어주셨고요. 또 정책 관련주 또 저출산 관련해서 손오공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거의 5% 가까이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나서 한 6%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네.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손오공은 대표적인 좀 저출산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린이 왕구를 좀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원래는 이제 글로벌 넘버 원이었던 이제 마텔이 최대 주주였고요. 지금 이제 2위로 살짝 내려오게 됐지만 거기에 일단 부사장으로 역임했던 분이 작년에 또 사내 이사로 역임됐기 때문에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수혜주로도 좀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차기 대권에서도 또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은 계속해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제 3,2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고 돌파 시에 3,5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요. 2,600원 말씀드렸는데 2,6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어제 짚어드렸던 종목들 리뷰 들어봤는데요. 어제 시장 상승이 좀 나와주더니 네.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좀 빠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주들에 딱 네. 집중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최근에 이제 뭐 엔터 관련 섹터들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드라마 제작사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네요. 드라마 제작 관련한 섹터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사실상 이제 여기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 제작,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좀 연일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종목들이 정말 크게 좀 급등 랠리가 연출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엔터 관련 섹터들 또 SM이라든지 뭐 JIP 뭐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후속 세터로 다시 한번 또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바닥에서 거의 뭐 4배에서 5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럼 어떤 종목 네. 공략을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드라마 외주 제작사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사실상 뭐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는 지금은 사실 좀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록뱀 미디어 현재 구간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2,525원 선에서 현재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초록뱀 미디어는요.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 외주 제작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드라마 제작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요. 외식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외식 사업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고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탄탄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요. 매출액 또한 37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8%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안정적으로 매니저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외식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이 탄탄하게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와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2017년도 이제 사드 이후에 중국향 매출이 사라진 상태에서 가장 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는데 앞으로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초록뱀 미디어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펜트하우스가 시즌 1과 시즌 2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한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6월 달에도 이제 시즌 3가 이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바로 펜트하우스 시즌 3가 시작이 되고 정말 빠른 전개로 굉장히 인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드라마 유튜브 조회수도 이제 클립으로 형태로 동영상 조회수도 2억 뷰가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단 시즌 3가 이제 방영이 됐을 때 뭐 PPL이든지 높은 시청률을 기반으로 해서 뭐 PPL 또 협찬 관련된 부가적인 수익도 꾸준하게 또 창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2분기 실적 부분도 이제 펜트하우스 시즌 3가 이제 방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좀 꾸준하게 실적 고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OK 광자매 그리고 또 결혼 작사, 이혼 작곡 2 등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초록뱀 미디어가 또 BTS 관련된 세계관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스라는 드라마를 지금 제작 중이고 올해 여름에 촬영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방영을 목표로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제가 이제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좀 BTS 관련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 BTS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BTS 세계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BTS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S가 최근에 이제 컴백을 하면서 어떤 버터 또 이제 빌보드 1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래미 수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해서 올해 가장 핫한 드라마로 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를 좀 외주 제작한 기업이 좀 초록뱀 미디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초록뱀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실적 좋은 종목들 급등을 보여줘도 단기적으로 오르면 좀 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펜트하우스의 어떤 그 시청률에 더불어서 좀 강하게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었다가요. 그 이후에 좀 안정적인 좀 기간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BTS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서 최근에 이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좀 강한 좀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 대비 또 드라마 제작사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하이킥을 비롯한 이제 뭐 시티콘부터 방송 프로그램 꾸준한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과 또 그리고 드라마 제작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에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의 어떤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입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일단 2,250원 라인대 박스권 하단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2,3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2,7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돌파 시에 3,0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네.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두 번째 섹터도 열어볼게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섹터는요. 소비재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화장품 섹터. 오늘 참 네. 오랜만에 보는 섹터들이 눈에 띄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고다. 이 화장품 섹터 왜 들고 네. 오신 걸까요? 근데? 사실상 오늘 뭐 화장품 관련 섹터가 사실상 대표적인 좀 소비재 관련 섹터입니다. 뭐 7월부터 백신 관련된 1차 접종자는 마스크 없이 외부 활동이 좀 가능하고 종교 활동도 가능하다고 방침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여행 관련 종목들 또 항공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대표적인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가 좀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려면 사실상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작용돼야 되고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화장품 관련 섹터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의 어떤 상승 같은 경우 좀 일시적인 좀 상승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또는 한알령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네. 나타내는 그 속에서 한알령 해제 모멘텀이 네. 터졌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고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네. 넥스트 아이였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에서는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중국향 매출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한알령 해제뿐만 아니라 한알령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넥스트 아이가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넥스트아이의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 상승폭 보여주면서 1,950원 선 흘러가고 있네요. 재료들 그러면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넥스트 아이 같은 경우는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일단 첨단 제품 그리고 부품을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자회사, 100% 자회사가 이노메트리였고요. 글로벌 엑스레이 검사 장비, 2차 전지 검사 장비 1위 기업인 이노메트리가 자회사였는데 작년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첨단 장비, 또 첨단 제품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또 그리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화장품 사업, 신사업으로 화장품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넥스트아이의 자회사 화장품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유미도 그룹이 중국 내 이제 중국 우수 특허 프랜차이저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중국 이제 화장품 프랜차이저 업체 중에서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모든 프랜차이저 기업 중에 5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미도 그룹에서 하고 있는 유미의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는 뭐 피부 관리샵 그리고 스파,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가맹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전역에만 6,000개의 가맹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직접적인 중국향 매출이 있는 넥스트 아이가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한알령 해제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내에서 아주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계속해서 도모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좀 화장품 관련해서 또 중국 내에서 6,000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던 이유는 이게 이준석 이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최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어떤 좀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가 나경원 전 의원인데 18%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준석 부친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넥스트 아이의 회사 감사를 맡았다는 소문이 좀 시장에서 돌면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정치 인물주로 좀 묶여 있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화장품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검사 장비 관련해서 좀 대표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준석 관련해서 가장 대표 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아주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넥스트아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치 인물주로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1,75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8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2,1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2,37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아이까지 네.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을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한 무료 방송 오늘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뭐 CBDC 관련 섹터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좀 분위기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되면서 개별주들의 강세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 30분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